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넥서스를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거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장 번호 18번과 플러스 문법 정리 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도 길고 문법 설명도 길어서 강의가 평소보다 조금 길어지겠죠? There is no one of us. There is, there are. 그럼 뭐예요? 존재 구문이죠. 뭐뭐가 있다. 주어가 누구예요? No one. 얘가 주어가 되겠네. 아무도 없습니다. of us. 우리들 중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누가 없어요? Who has not wondered. 궁금해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모두가 wonder 한다는 거죠. 이중부정을 통해서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누구나 궁금해합니다. 뭐를? How the universe came into being. How, 어떻게 the universe, 이 우주가 came into being. 자, 생겨나다라는 뜻인 거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come이라고 하면 오는 거죠. 나타나는 거야. into라 그러면 보통 변화를 의미하잖아요. turn A into B 이런 거 공부할 때도 into B, 뭐뭐 쪽으로, 어떠한 상태 쪽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being이라고 하면 뭐예요? B가 존재하다는 뜻, exist의 뜻이 있으니까 being 그러면 존재라는 뜻이잖아. 원래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존재 쪽으로 변화하는 거니까 생겨나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가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왔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This world, 이 세상은 with its flowers, rivers, rocks, sky, stars, sun, and moon까지 괄호. 이것에 꽃, 강, 길, 하늘, 별, 해, 달과 함께 모두 다 did not come about.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by mere chance. mere 그러면 단순한 chance. 우연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we reason.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추론합니다. 자,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컴마 나오고 we reason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일종의 삽입이란 거 알 수 있습니다. 삽입이라는 게 물론 원론적으로는 문장 사이에 컴마 찍고 나오는 것도 삽입인데요. 이 컴마 부분을 뒤로 옮겼다고, 위로 옮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문장 끝은 컴마로 끝나요? 온점으로 끝나요? period, 온점으로 끝나죠. 그러면 이 컴마는 그대로 달고 나갈 텐데 여기에 있는 이 컴마는 온점으로 바뀌겠네?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쭉 가다가 컴마 온점 이렇게 변하겠죠. 컴마 온점 이렇게 변한다고요. 아, 일종의 삽입이랑 똑같은 거구나.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관계대명사의 비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비제한적 용법. 이거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컴마 사이에 있으면 비제한적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얘가 문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문미, 문장 끝으로 가게 되면 문장 끝은 항상 컴마가 아니라 period로 끝나. 그러니까 앞에는 컴마로 시작하지만 끝에는 period로 끝나는 거.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고도 설명해요. 컴마 위치는 계속적용법이다 라고만 설명한다고. 뒤에 컴마가 오는 건 조건이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컴마 위치만 연락에 찾고 있는 거죠. 뒤에 있는 컴마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오케이? 이건 그냥 여담으로 했던 얘기고요. 아무튼 이렇게 we think, we believe, we reason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삽입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얘를 주절이라고 승격시켜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We reason that this word blah blah blah. 다시 we reason that this word with this flower come about by mere chance. 이렇게 분석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삽입이 나오고 뭐 우리가 생각한다는 둥, 나는 생각한다는 둥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주절로 승격시켜서 생각하면 된다. 근데 꼭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되 우리가 번역할 때는 굳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하다. 그냥 삽입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넘어가 볼게요.
all that we see around us. 모든 것인데요. that we see,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죠. around us,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들. and, 그리고 all that we know of,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must have become, 되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what it is today by some process. 이거 그냥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it, 그것이 is, in 그대로야. today, 오늘날 in 그대로가 되었을 거야. by some process, 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자, 이거 번역이 안 되나요? 대강 되지 않나요? 그쵸? 오늘의 세상이 되었을 거라는 의미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독해 상황에서는 바로바로 읽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생각하고 있으려고 하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우는 겁니다. what 주어 is라고 하면은 모습,됨이, 뭐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걸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have나 has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재산, 소유물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번역해 볼게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들,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되었음에 틀림이 없어.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어. 뭐에 의해서? by some process,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자, 제가 이거 괄호를 조금 헷갈리게 친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If we could understand this process,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we would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The nature of the universe, 우주의 nature, 본성, 성질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정리 몇 가지만 해볼게요. 일단 모두가 이해하셨겠지만 all that blah blah, all that blah blah, 주어가 2개 나오고 있고 얘네가 동사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앞에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 절이 나오는 경우에 얘의 선행사가 누구이냐 라는 거 질문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생각해 보면 us도 선행사의 후보일 것 같고요. no one도 선행사의 후보일 것 같죠. 그쵸? 일단 이 문장에서는 되게 명징합니다. 왜? 인칭대명사는 별도의 수식어, 관계사절을 포함해서 별도의 수식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후 이하는 누굴 수식해준다고 보면 돼요? no one을 수식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의문을 왜 꺼냈느냐?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 명사 복수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동사에 단수형이 나와야 되느냐, 복수형이 나와야 되느냐. 얘가 복수형이고 얘가 단수형이죠. 이런 문제를 출제했을 때 우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맥락상 파악하셔야 되고요. 법칙이 없습니다. 어떤 책들은요, 얘만 선행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PEU, Practical English Usage라는 책 같은 걸 보면요, 둘 다 선행사가 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얘를 선행사로 본다면 얘를 선행사로 본다면 얘를 사용하는 게 적절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문 공부를 하면서 문법을 한 번씩 다지고 가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고요. 혹시 교사나 강사가 되려는 분들이나 이미 교사나 강사인 분들이 이 강의를 보셨다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최대한 지양하시는 것이 출제 시비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플러스 문법 정리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긴데요. 사실상 외우면 되는 겁니다. can, may, must have, pp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추측이다. should나 ought처럼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 have, pp로 사용이 되면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He may have said so. 그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 He cannot have said so. cannot 이라고 하면 가능성 자체를 일축시켜버리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리가 없다 라는 거고요. He must have said so. 그는 그렇게 말했음에 틀림이 없어.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야.
must가 가지고 있는 추측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ou should have followed his advice. 너는 should have followed. 따랐어야만 했어. his advice. 그의 충고를 따랐어야만 했어. 네가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랐다는 거고요. He ought not to have said so. 그는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게 말했다, 안 말했다? 말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쭉 번역해 보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의미인데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